창원, 마산, 진해 100만여 시민들은 생각했다. 우리도 깨끗한 바다를 갖고 싶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마산만을 살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2008년 국내 최초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을 향해 2020년 자랑스러운 국제해양환경모범도시 마산만을 향해 그 새로운 희망을 시작합니다. 박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지요. 마산만에도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생겼답니다. 새로운 희망이요? 마산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마산만이 저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그 속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그 원인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가 않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마산만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여름이면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양지였고, 또 다양한 물고기가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풍부한 어획골을 자랑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바다였습니다. 마산만은 100년 전부터 매립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바다입니다. 마산만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지난 100년간의 과도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여줄게요. 어떡해. 이렇게 대책 없이 자꾸 개발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시민들이 마산만을 그냥 방치한 것만은 아니랍니다. 마산만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산만 수질 회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었지요. 마산만은 1982년 대규모 적조 발생 이후로 적조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 육지부를 포함하여 특별관리 해역으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해역을 청소하고, 폐기물 수거, 하수 관거를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야, 박사님, 이 정도면 마산만도 좋아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마산만의 수질 환경의 개선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해양환경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마산만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대수변환 분포 중앙값이 2.4ppm으로 전국 1.15 ppm의 2배에 해당하는 3등급 수준입니다. 이 3등급 수질은 수산생물의 서식 및 양식과 해수욕장 등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을 말하며 단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용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수질을 말합니다.
박사님, 마산만이 너무 불쌍해요. 마산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도 왜 마산만은 깨끗해지지 않나요? 그동안 마산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농도 규제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농도 규제는 정화시설을 거쳐 바다로 내보내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과 같은 오염원의 배출 허용 기준 농도를 정해서 오염원의 양과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농도만 지켜진다면 무제한으로 흘려보내게 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는 비점 오염원의 양 또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마산만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버린 것이지요. 쉬운 예로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물들은 모두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랍니다. 아, 그렇다면 박사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의 양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랍니다. 일반적으로 오염원은 도시의 개발과 발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마산만 유역의 개발 추진 중인 계획은 약 26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은 개발에 따른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환경 개선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2011년 하계 수질의 경우 2.86에서 2.96 ppm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바다가 죽고 바다를 살리려면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박사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마산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했지요. 바로 2008년부터 실시되는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에서 저는 마산만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요?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산만의 환경 상태, 환경 수용력,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2005년 7월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2월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에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는 오염물질이 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사전 환경 관리 체제로 해역의 수질 개선과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 환경 용량의 범위 내에서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박사님, 조금 어려워요.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쉽게 설명해서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는 마산만의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의 총량을 결정합니다. 이 총량을 창원, 마산, 진해시로 할당을 하고 정화시설을 거쳐서 유입되는 오염원뿐만 아니라 비점 오염원까지 마산만 연안의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모든 오염원에 대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개발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된 오염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지자체나 기업과 같은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렇다면 박사님, 마산만도 깨끗해지고 개발은 개발대로 이루어지고 환경도 도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으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벤치마킹한 성공 사례도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하구인 체사 피크만이었답니다.
체사피크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내만이고 메릴랜드주를 포함해서 5개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만이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있었고 또 경제 개발이 따르면서 상당히 오염이 됐죠. 그 결과로 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잘빛 서식지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연안오염 총량 관리를 일찍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양물질하고 투명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명도는 물이 맑아서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연안오염 총량 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너무 멋져요. 좋은 제도와 모두가 하나 된 힘이 결국 기적을 이루어낸 거군요. 그런데 박사님,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실행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과 오염 총량과 지자체별 할당량을 정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 아라는 이해가 정말 빠른데요. 앞서 말했듯이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 근거와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목표 수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 오염 부하량을 할당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삭감 계획을 세워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나 방류수 수질 개선 등 공공부문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과 오염방지 시설 개선, 방류수 수질 개선 등 민간 부문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에게는 추가 개발 허용 등과 같은 이점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 10여 명의 조사 연구반을 통해 과학적인 결과를 검토한 후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 및 시행에 관계된 지자체, 기업, 대학, 환경단체 사이의 이견 및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마산만 민간산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목표 수질 결정, 오염 부하량 할당 등의 중요한 사항 등은 민간산악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및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실시되고 있는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지역협력형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는 2011년까지 목표 수치를 여름철 기준 COD 2.5 ppm으로 확정하고 2020년까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2급수의 수치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와, 그랬구나. 2020년이 되면 과연 마산만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2020년의 마산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봉암 갯벌부터 해양생태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와, 너무 멋져요. 저기 외국 관광객들 좀 보세요. 해양환경 엑스포도 열리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아저씨는 집값도 오르고 거래량이 많아서 좋아하시는데요. 저기 저 고기잡이 배들 좀 보세요. 어시장도 활기를 찾았어요.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마산만이 국제해양환경 모범도시로 선정됐어요. 신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좀 보세요. 빨리 2020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2020년이 되면 마산만은 정말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환경과 도시가 함께 공생하는 아름다운 국제해양 환경도시로 발전해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노력이 정말 중요해질 텐데요. 박사님, 전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2020년에 만기가 되는 환경
환경 적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을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2020년에는 마산만과 함께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환경 적금, 마산만 연안오염 청량관리제 정말 열심히 실천할 거예요. 박사님, 전 무엇부터 할까요? 네? 네? 2008년 2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와 120만여 시민들이 모두 마산만 연안오염 청량관리제라는 환경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오염물질 줄여주세요. 오염물질 바르게 내보내세요. 오염물질 줄여주세요. 오염물질 줄여주세요. 오염물질 줄여주세요. 오염물질 줄여주세요. 즐거움이 커집니다. 사는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삶의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2020년까지 우리 모두가 가입한 환경적금 마산만 연안오염 청량관리제와 함께